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 개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이름을 바꾼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봐왔고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봐왔죠. 그렇지만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다시 리마인딩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향후에 어떻게 목표 가격을 정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현재 동사의 주가는 42만 2,500원에서 하락해서 37만 9,500원까지 약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조정이 과연 적절한 거냐, 정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과 논증이 있는 거죠. 이 종목을 많이 투자한 우리 친구분들도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인데, 이게 이제 18만원, 20만원대에서 상승해서 42만원까지 갔으니까 약 100%가 넘는 상태에서 10% 조정했는데, 제가 봐서는 추가 조정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35만원 선 정도? 이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 그 논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35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끝나면 이 종목은 거의 다 바닥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MACD 정도 봐도 MACD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35만원 정도가 일단은 조정 가격이다. 이 정도가 오면은 시장은 거의 다 조정이 와 있다. 그리고 현재 29조인데 30조가 거의 다 된 종목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40조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목표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조정 가격은 35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뱉어내고 있죠.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뱉어내고 있고 외국인들은 샀다 뱉어냈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의 두 개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을 바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양극재의 모든 투자의 주체는 우리 주린이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너무 쏠리거나 정신을 팔 필요는 없다. 우리 개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되느냐. 또 여기에 많은 뭐라 할까요? 돈을 빌려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속적으로 선절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참고가 83만 주, 많을 때는 86만 주까지 간 거죠. 그 전에는 얼마 95만 주까지 갔던 그러한 공매도가 현재는 72만 주에 내려왔으니 공매도는 많이 뭐랄까 좀 줄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적을 때는 61만 주까지 공매도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살아난 모습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공매도는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수급 추이는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변동성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 물량 잔고가 털리지만 않고 잘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을 걸칠 것이다.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40만 원에 도전을 하는 게 목표죠. 40만 원을 다시 추가로 도달을 하는 게 목표이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초기에 불과하다. 전기차 시장은 22년 침투율 기준으로 10%를 겨우 넘은 상황이다. 다음에 ESS용 수요는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가 낮아 성장 여지가 높다. 우리 며칠 전에 발표된 테슬라를 보니까 BESS라 그래서 ESS 시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을 봤죠.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러한 조그만 섹터가 같은 영역 내에서도 또 조그만 섹터가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ESS용 수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의 초기 단계라면 여기 또한 성장과 발전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소폭 조정, 35만 원 정도 조정 후에 다시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목표까지 갈 확률,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치 않는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죠. 최근 이제 피어 그룹들의 주가 조정을 보면 에코프로가 40%,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11%, LLF가 15%,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5%, 코스모 신선지가 마이너스 11%. 그래서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버틴다. 여기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매력이 에코프로 형제들을 뒤이어서 받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크게 작용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둘 다 좀 무너지면서 신용융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펼쳐지는데 여기서 15% 정도면 거의 맥스에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빠져봤자 한 5% 정도?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35만 원 정도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A의 최대 수혜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입니다. 미국 정부는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동사가 양극재, 음극재를 주력으로 제공하는 GM의 대표 EV 모델들은 모두 7,500달러의 세제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가 GM 얼티엄과 굉장히 많은 저인트벤처나 거기에 많은 그 양극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제공하는 모든 차종들이 GM의 차종들이 거의 다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동사가 마이너스 11%밖에 조정을 받지 않는 최고점에 대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크리티컬 미네랄 관련 FEOC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동사는 모에서 포스코와 시너지를 통해서 니켈, 코발트, 리튬으로부터 전구체, 양구체, 음구체까지 모두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내재화가 가능한 업체로 IRA를 계기로 장기 마켓 셰어 확대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내재화가 가능한 업체,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도 배제하고도 내재화가 가능한 업체, 회사의 서프라이 체인 수직 기회를 통해서 내재화가 가능한 그런 업체, 이 부분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마켓 셰어 확대가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가장 적게 빠지고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향후 LFP 양극재 시장 확대의 동사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동사는 포스코 리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LFP 양극재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산 리튬을 활용해서 이는 양극재 시장에서 동사 마켓 시어를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이 모두가 ESS 시장이 올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SS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을 배제하고도 뭔가 터치 없이 갈등 없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그룹의 그 서프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사의 수익이죠. 수익이 이제 별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원, 그렇죠. QOQ로 30.4%, YOY로 53.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1조 정도면 영업이익은 442억. 이게 너무 낮는 거죠. QOQ는 1236%, YOY는 73.1%를 기록하면서 크게 낮아진 컨센서스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컨센서스가 440억 정도니까 컨센서스 정도는 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광양 3, 4단계 양극재 공장 초기 가동 비용이 반영이 됐고 여기 얼티엄 셀향 양극재 출하가 일부 지연이 된 것에 따른 영향이다. 초기 가동 비용과 양극재 셀 출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다. 2분기부터는 GM의 얼티엄 셀향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양극재, 음극재 출하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고 매출 성장 및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있다. 1분기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이 숫자로 나와줄 올해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죠. 장기적으로 동사 양극재 사업 OPM 마진은 미드에서 하이 싱글 수준인 경쟁사 대비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BM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는 모회사 포스코로부터 국내에서 가공된 소재, 리튬과 니켈을 공급받고 있고 IRA 세부 조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업체로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공사로부터 양극재, 음극재를 조달받은 GM은 7,500달러 세액공제 모두 수치가 가능한 것은 동사에게 CR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당연히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향후가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동사의 이제 고밸류에이션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를 28만원을 조정을 했는데 이미 이걸 뛰어넘어 버렸죠. 목표가 28만원을 예상할 때 퍼가 72배였으니까 지금 37만원이니까 퍼가 거의 80배, 90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네.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증설은 속도를 낼 것이고 실적은 2분기부터 개선된 높은 이익 증가율, 25년부터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51%, 영업이익 증가율이 67%에 대한 전망이 견고해지면서 퍼를 72배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퍼 72배 적용도는 지나치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높다 이런 싸움이 있는데 동사의 수직 계열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향후에 미래 수익을 땡겨온다 하더라도 72배에서 80배, 100배까지는 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이러한 밸류에이션 리스크 이외에도 또 시장에서 콕콕 집어서 하는 리스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업 가치 상승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것이다. 펀더멘털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높게 형성됐다는 거죠. 전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동공구, 이모빌리티 등 난 IT 기기 수요가 부진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평가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올해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리튬, 코발트 원재료 가격 하락세는 2023년 2분기부터 양극재 판가에 점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수는 양극재 판가에 있다. 현재 동사의 양극재 판가는 약 55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원재료 채굴량 증가와 리사이클링 산업 확대 등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경우 양극재 판가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을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가격이 고평가됐다라고 말하는 논리 중에 하나죠. 최근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가격과 코발트 가격이 각각 2022년 초, 2021년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2027년 양극재 판가를 지금보다 약 20% 하락한 45%로 가정해서 잡아야 될 것 같다. 양극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이렇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논리를 지금 지적한 애널리스트를 한번 논리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또 동사의 양극재에 대해 고평가에 대한 논리의 또 하나는 2030년 북미, 유럽,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약 60%까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약 50%를 달성한다면 2030년 전기차 배터리 수요 성장세는 대당 배터리 용량 증가 2023년에 47kW, 2030년 68kW를 감안하더라도 약 19% 수준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배터리 탑재 용량 증가가 지금보다는 19% 수준까지 둔화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 701GW에서 2030년 약 3541GW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향후 2차전지, 셀, 소재업종의 전진적 밸류에이션 하락은 당연한 흐름이 될 것이다. 침투율이 60%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가 50%까지 달성을 한다면 북미나 유럽 중기차 전기차가 이 세 개가 60% 하면 다른 지역이 좀 적게 하더라도 50%까지 달성이 된다면 2030년 전기차 배터리 수요 성장세는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 증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 19% 수준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2분기 실적도 한번 봅시다. 당분간 실적은 마냥 즐겁지는 않겠지만 2분기는 GM의 RTM 셀향 출하가 온기로 반영되며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59%, 전년 대비 32% 증가해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익률이 이제 1분기가 바닥에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2분기에 이 부분을 미스를 하거나 터치를 하지 못한다면 동사의 주가는 다시 하락해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죠. 다만 양극재 판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양극재가 하락 판가의 추세에 접어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로 이익률은 좀 낮아질 전망이다.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2분기는 매출액 1.15조,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00이었죠. 1분기에 440억, 600억 정도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동사의 45만원, 50만원 수준에 도달은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따라서 1분기 수익률보다 2분기 수익률이 동사의 향후 주가에 대한 것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향후 전망은 LG엔솔과 장기 공급 계약 2023년부터 단연 계약이 4월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연된 국내 투자도 재개될 전망이다. IRA 법안으로 양극재, 음극재 및 전극재 생산 설비를 국내에 지어도 미국의 전기차 소비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예사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수익률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 전망 한번 봅시다. 2024년 매출액 5,700억. 그렇죠? 영업이익은 3,700억인가? 네, 3,700억. 5조죠. 5조 7천억. 매출액 영업이익은 3,700억. 네. 2024년은 7.4조 7천억. 영업이익이 YOY로 127%씩 91% 상승. 이 부분이 이제 가격에 이미 녹여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사의 핵심은 이러한 숫자의 어마어마한 증가를 얼마나 숫자로 증명을 해줄 것이냐. 그렇죠? 어닝 쇼크가 나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2024년까지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OPM 마진도 작년에는 5%, 올해 6.5%, 내년에는 9.8%까지 올라가는 이 숫자. 이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음극재 매출 비중이 전체 동사 매출액의 이제 75%, 80% 굉장히 올라가죠. 네. 따라서 동사에 지금 37만원에서 조정은 35만원이면 바닥이다. 35만원 정도 내려오면 눈 감고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목표 가격은 1차 40만원, 2차 45만원, 3차 목표 50만원. 이 정도로 잡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파이면 안 되죠. 이미 조정은 충분히 90%, 70%까지 왔기 때문에 견디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퓨처, 포스코 케미칼 다 아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